할아버지, 이거 안 먹을래요. 맨날 볶음밥만 줘서 싫어요. 5살배기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평생 국어 교사로 살아오며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던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정성껏 만든 볶음밥 앞에는 제 손길이 무색하게도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이의 작은 손과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들 녀석 내외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난 지도 어언 6개월. 제 품에 안겨 할아버지밖에 모르던 이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숙제였습니다. 퇴직 후 적적하던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으니까요. 한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으니 손주 하나 돌보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제 오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은 제가 수십 년간 붙들고 씨름했던 고전 문학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어려운 세계더군요. 특히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밥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주거나 기껏해야 간장에 달걀 하나 풀어 붙여주는 게 전부였죠. 처음 몇 번은 할아버지가 해준 밥이라며 맛있게 먹어주던 손녀도 하루가 다르게 입이 짧아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먹었다는 알록달록한 도시락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먹음직스러운 어린이, 메뉴 이야기를 제잘거릴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상통화 너머로 며느라이에게 손녀의 말을 전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딴에는 속상한 마음에 털어놓은 푸념이었는데 멀리 있는 어미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잠시 말을 고르던 며느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죠? 정말 죄송해요. 혹시 맘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맘카페라니요. 이름만 들어도 젊은 엄마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곳일 텐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65의 할아비가 기웃거릴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며느라이는 간곡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들 반찬 정보부터 온갖 육아 비법들이 다 있다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라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작은 글씨와 씨름하며 며느라이가 알려준 카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득 분홍색, 노란색으로 꾸며진 아기자기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6퇴 후 수다방, 문센 정보 공유해요. 등원룩 추천 좀. 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외계어 같은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웬 늙은 할아버지가 여길. 분명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잠든 손녀의 방에서 작은 뒤척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색거리며 잠든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필코 할아버지 최고 라는 말을 듣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부끄러움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인터넷 카페라는 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닉네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손주바보 할배. 이보다 더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손주를 키우는 분들이나 앞으로 펼쳐질 제 이야기에 작은 응원이라도 보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가입은 했지만 그 후로도 며칠간은 눈팅만 했습니다. 수없이 올라오는 글들을 읽으며 젊은 엄마들의 열정과 정보력에 감탄만 할 뿐이었죠.
다들 어찌나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도 야무지게 키우는지. 그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편식하는 아이를 위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개의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레시피도 지금 당장 제가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습니다. 잠든 손녀의 머리맡을 지키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자판을 눌렀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결국 투박하지만 제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살 손주 밥 때문에. 염치 무릅쓰고 여쭙니다. 제목부터 구구절절했습니다.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아들 내외의 사정부터 시작해서 평생 교직에만 있다 보니 요리에는 영 재주가 없다는 하소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손녀를 보는 애타는 심정까지. 제 서툰 글은 그렇게 하소연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저 같은 늙은 할아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이가 정말 맛있게 먹을 만한 반찬이 있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여기가 어디라고 할아버지가 글을 쓰세요? 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릴 것만 같아 화면을 꺼버릴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낯선 세상은 서툰 할아버지의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요? 저는 그저 어두운 방 안에서 하얗게 빛나는 작은 화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맘카페에 제 첫 질문을 올리고 나서 꼬박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면 다시 켜서 새로 고침을 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들여다보기를 수십 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정중하게 쓴다고 썼지만 혹여나 젊은 엄마들 눈에는 웬 늙은이가 주책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혹은 그런 건 직접 아들 며느리에게 물어보라는 핀잔이라도 들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익숙했던 저였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이 새로운 세상은 마치 거대한 밀림처럼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그렇게 눈을 감았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알림 표시가 떠 있더군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제가 올린 글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 글 밑으로 달려있는 댓글들은 제 걱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라며 용기를 주는 응원의 메시지부터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찡하네요 라는 따뜻한 공감의 말들까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유처럼 다정한 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함께 아이가 편식을 할 때는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을 해주면 잘 먹는지 자신만의 비법들을 아낌없이 알려주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마치 학생들이 낸 숙제를 검사하는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면 속 작은 글씨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메말랐던 제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촉촉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화면이 뿌옇게 흐려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그저 손주 녀석 밥 한 끼 잘 먹여보겠다고 시작한 서툰 도전이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먹한 가슴으로 댓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댓글들 속에서 유독 제 마음을 붙잡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꽃보다 은숙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의 글이었어요.
다른 분들처럼 아이의 편식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주기는 했는데 글의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할아버님의 그 마음이 가장 훌륭한 레시피라는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서툰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요. 저는 홀린 듯이 그분의 댓글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참 예쁜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졌을까. 꽃보다 은숙이라는 닉네임처럼 분명 꽃처럼 아름다운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댓글 아래에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위로받고 갑니다. 같은 다른 엄마들의 답글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 비단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맘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닉네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혹시 그분이 쓴 글은 아닐까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글에 달린 댓글들 사이에서도 혹시나 그분의 흔적이 있을까 눈으로 훑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추천해준 방법대로 손녀에게 음식을 해주니 신기하게도 녀석이 곧잘 받아먹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맘카페에 후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꽃보다 은숙님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가 잘 먹는다니 제가 다 기쁘네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글을 보고 한참 동안이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맘카페는 제게 더 이상 육아 정보를 얻는 곳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고된 하루 속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쉼터이자 이름 모를 누군가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꽃처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메마른 일상에 난데없이 작은 꽃씨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느새 저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안녕히 잘 잤는지 손녀의 이마를 짚어보는 것 다음으로 핸드폰을 드는 습관 말입니다. 정확히는 그 맘카페에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이유식 레시피나 장난감 공동 구매 소식을 보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꽃보다 은숙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분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서툰 질문 글에만 달리는 그분의 댓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엄마들이 올린 글에 그분이 남긴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어느덧 제 하루의 소소하지만 가장 큰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속상해하면 마치 제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써봤던 순한 로션 이름을 알려주었고 워킹맘의 고된 하소연에는 길지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에는 신기한 힘이 있었어요.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 없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스함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지요. 그렇게 화면 너머로 그분의 마음 씀씀이를 엿보며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어떤 표정으로 이런 따뜻한 글을 쓰는 걸까?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도 문득문득 그분의 얼굴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운영한다는 작은 꽃집의 꽃들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분일 거라고 막연히 짐작만 할 뿐이었지요. 그러다 우리는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저였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손녀에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었더니 편식하던 아이가 글쎄 시금치를 다 먹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운 마음에 공개적인 댓글이 아닌 개인적인 쪽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집 식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짧은 제 감사 인사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이가 맛있게 먹어주었다니 제가 더 기쁘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녀의 편식 습관이나 잠투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지요. 그러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묻고 어제 저녁은 무얼 먹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의 노래를 이야기했고, 저는 교직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네모 칸 안에서 오가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저는 마치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분과의 쪽지로 장식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실없이 웃는 제 모습을 보며 손녀가 뭐가 그리 재밌냐고 묻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저는 그저 하레비가 재밌는 글을 봤어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녀가 밤새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열이 있는 건 아닌데 악몽이라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자꾸만 칭얼거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밤새 잠을 설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녘에 보낸 쪽지라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이 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등을 살살 쓸어주시고 귓가에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예민해서 불안한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괜찮아. 하레비가 옆에 꼭 있을게. 많이 많이 사랑해.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손녀의 얼굴을 보는데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단순한 육아 정보를 넘어선 깊은 연륜과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저와 제 손녀를 구원해 준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손녀의 곁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 고마움을, 이 벅찬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화면 너머의 그분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주책이라고, 늙은이의 망령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한자 한자 신중하게 쪽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나 제 제안이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 혹시나 제 진심이 오해를 살까 노심초사하며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생님, 오늘 새벽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손녀가 그리고 저 또한 아주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글자로만 감사 인사를 전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의미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실는지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쪽지를 보내고 난 뒤 제 심장은 마치 마라톤이라도 뛴 사람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 길고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띵동 마이너스. 새로운 쪽지가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마 바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쪽지함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분의 닉네임과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할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에 늘 감동받는걸요. 차 한 잔 너무 좋지요. 저도 할아버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쿵쾅거리던 심장은 이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요히 잠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다 내 덕분이다. 이 작은 아이가 제 메마른 삶에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을 가져다 준 것이겠지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요. 나이 60을 넘겨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에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제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손녀에게 줄 선물을 함께 골라달라는 어찌 보면 참 뻔한 핑계를 댔는데도 그분은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답변 하나에 며칠 밤을 설레며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백화점 아동복 매장은 제 평생 와볼 일이 없을 것 같던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옷가지들과 작고 귀여운 신발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이리저리 헤매는 이방인 같았죠. 어색하게 서서 두리번거리던 그때 저만 치서 익숙한 닉네임처럼 온화한 인상을 가진 한 분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운 분이셨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에 제 얼굴이 대낮부터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손주바보 할아버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꽃보다 은숙님 되시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면 속 닉네임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이 상황이 어찌나 낯설고 우습던지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그분은 금세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아가씨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이 옷은 처음이라 뭐가 뭔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분은 제 팔을 살짝 이끌며 작은 옷들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하나하나 옷감을 만져보고 바느질을 꼼꼼히 살피며 아이 피부에 좋은 소재나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금방 크니까 너무 비싼 옷보다는 실용적인 게 좋고요. 또 아이들은 밝은 색이 얼굴을 살려줘서 더 예쁘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옷을 고르는 건 뒷전이 되고 오로지 그분의 목소리와 몸짓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옷을 들고 손녀에게 어울릴지 고민하는 그 다정한 얼굴,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한 교사로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함께 웃고 고민하며 손녀에게 어울릴 노란색 원피스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쇼핑백을 손에 들고 나니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더군요. 이대로 보내기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저 이대로 헤어지긴 너무 아쉬워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그분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의 시끄러운 소음은 사라지고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백화점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아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손주 육아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죠. 저는 평생 국어 교사로 교단에 섰던 제 이야기를
그분은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작은 꽃집을 꾸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이토록 귀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찻잔의 온기보다 마주 앉은 사람의 따스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찻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그분을 바래다 드리는 길.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고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소중하고 아쉽게 느껴지던지요. 더 오래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는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것으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손녀에게 줄 노란 원피스가 들려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보다 더 크고 따뜻한 선물이 담겨 있었죠.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20살 청년처럼 가슴이 설렐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맘카페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제 메마른 일상에 다시금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두 번째 만남은 향기로 기억됩니다. 손주 녀석과 함께가 아닌 오롯이 저 혼자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은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으로 가득했죠. 그녀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동네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작고 예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보다 은숙이라는 닉네임처럼 그녀를 꼭 닮은 아담한 꽃집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사이 저를 발견한 그녀가 환한 미소와 함께 손짓을 했습니다. 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을 지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가지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가 부드럽게 온몸을 감쌌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가게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멋진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녀는 제게 안쪽의 작은 테이블로 자리를 안내하며 예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국화차예요. 직접 말린 거랍니다.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조용히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많은 꽃들을 전부 혼자 돌보시는 겁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 정성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가게를 가득 채운 생명력에 감탄하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단할 게 뭐 있나요? 이게 제일인걸요. 사실은 이 꽃들이 저를 돌봐주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의미심장한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켜 떠나보내고 몇 해 전 남편마저 먼저 하늘로 보낸 뒤 겪었던 깊은 상실감에 대해서요. 텅 빈 집에서 홀로 맞이하는 아침이 너무나도 공허해서 뭐라도 내 손으로 다시 키워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주고 햇빛을 쬐어주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정성을 쏟는 만큼 예쁜 꽃으로 보답해주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무언가를 다시 피워낼 힘이 남아있구나. 그런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쉼없이 달려왔지만 퇴직 후 밀려오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저 역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며느리 대신 손주 녀석을 돌보게 되면서 제 인생에도 다시금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렵기만 한 육아였지만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가 제 모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저도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이 녀석이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주 녀석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공원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본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나 정말 천사같이 예쁘네요. 할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지나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날의 추억들, 남편과의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기억들,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인생의 황혼역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남은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려는 작은 다짐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위로를 받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창밖은 주황빛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색과 향기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꽃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보랏빛을 띠며 단아하게 피어있는 작은 꽃이었죠. 이 꽃은 이름이 뭔가요? 아, 도라지꽃이에요.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랍니다. 참 예쁘죠? 영원한 사랑이라 제 나이에 입에 담기엔 조금 낯간지러운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단어가 더 이상 제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상처를 끌어안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마침내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낸 그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본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꽃이라는 것을요. 사람의 인생에는 유독 떨리는 날이 몇 번 있다고들 하지요. 제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기다렸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꼭 첫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옆에서 쫑알쫑알 제잘거리며 걸어가는 이 작은 아이에게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된 그녀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공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주말 오후의 공원은 활기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졌지요. 제 마음속 불안과는 달리 녀석은 마냥 신이 난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저기 가서 비눗방울 놀이해요. 네. 제 옷자락을 잡아 끌며 조르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손녀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맘카페에서 처음 인연이 닿고 꽃집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녀는 어느새 제 메마른 일상에 스며든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이 작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계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으리란 걸 잘 알고 있었죠.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다다랐을 때 먼저 와 있던 그녀가 우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속 불안도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평소 좋아하던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를 만난다고 한껏 신경 쓰고 나온 모습이 어찌나 고맙고 사랑스럽던지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다정하게 몸을 낮춰 제 손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안녕, 아가. 내가 바로 할아버지의 예쁜 공주님이구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낯을 가리는 아이는 제 등 뒤로 살짝 숨어 빼꼼히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아가가 꽃을 좋아한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던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토끼풀 꽃 모양으로 만든 예쁜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것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손수 만든 그 머리핀을 아이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꽂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꽃보다 더 예쁜데요? 그 칭찬 한마디에 아이는 그제야 수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의 공기는 그렇게 부드럽게 풀려나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공원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각각 제 손을 잡고 걷던 아이와 그녀였지만 잠시 후 아이가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저기 다람쥐 있어요. 어머, 정말이네. 도토리를 찾고 있나 보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언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젊은 엄마들 틈에서 육아 정보를 얻으려 애쓰던 제 서툰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녀는 능숙하고 편안해 보였죠. 아이가 비눗방울을 불면 함께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어주었고 아이가 그네를 탈 땐 제 대신 등을 밀어주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제 손녀와 그녀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저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미래를 어렴풋이 그려보았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제 나이에 이런 벅찬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는데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제 무릎에 앉더니 불쑥 그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 할아버지 여자친구예요? 아이의 돌발 질문에 저와 그녀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물쩍 넘기려는데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의 아주 좋은 친구야. 아가 생각은 어때? 아줌마가 할아버지 친구해도 괜찮을까? 아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아줌마가 할아버지 친구면 나랑도 친구하는 거죠? 그 순수한 대답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어느새 제 손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제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작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걷는 우리의 그림자가 저무는 가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2배로 넓어졌고 3배로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손녀와 함께 찾았던 강변 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원은 제법 한적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으며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그랬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기분, 서로의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금빛으로 부서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자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좋네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네요. 젊었을 땐 뭐가 그리 바빴는지 이런 풍경 하나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제 말에 그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던 무언가가 용기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더는 이 소중한 감정을 가슴속에만 담아둘 수 없다고 제 안의 모든 세포가 외치고 있었어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법을 단련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갓 사랑을 시작한 소년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제 인생이라는 책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잘 살고 있고 귀여운 손녀 재롱 보는 낙으로 남은 페이지를 채워가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렇게 믿었지요. 더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리 없다고 단정했고요. 제 시선은 어느새 그분의 깊은 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잠시, 그분은 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눈빛에 용기를 얻어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맘카페라는 제 인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낯선 세상에서 말입니다. 잿빛으로만 보이던 제 일상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됐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됐습니다. 손녀에게 줄 예쁜 옷을 고를 때도 서툰 솜씨로 이유식을 만들 때도 이제는 늘 당신 생각이 먼저 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좋아하실까 하면서요.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꽃을 가꾸는 당신처럼 제 마음속에 시들어 있던 화분에도 당신이 따스한 햇볕과 맑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새로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온기에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신문을 보고 점심에는 당신이 가꾸는 꽃향기를 맡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고요. 갑작스러운 고백이라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 진심입니다. 모든 말을 쏟아내고 나자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와 강물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잡은 제 손과 노을 지는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내 그분은 잡은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야말로 기꺼이 함께 걷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도 분명 향기로울 테니까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도, 우리를 스쳐가는 시원한 강바람도,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조차도 모두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하는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렇게 함께 물들어가는 세상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컴퓨터 앞에 앉아 저는 맘카페 게시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맨 처음 손녀 이유식 만드는 법을 물어보려 더듬더듬 자판을 두드리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죠.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은 저에게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와도 같았습니다. 낯선 신조어들, 젊은 엄마들의 톡톡 튀는 대화 속에서 저는 길 잃은 이방인처럼 헤매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제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스며든 기적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새로 올라온 글들을 읽어내리던 저는 문득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제 닉네임 손주바보 할배라는 6글자가 화면 한쪽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땐 그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 뒤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죠. 꽃보다 은숙이라는 닉네임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이제는 제 남은 인생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된 바로 그분 말입니다. 저희의 시작은 이곳이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오직 화면 속 글자로만 마음을 나누던 곳. 그랬기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 또한 이곳에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쑥스럽고 남사스러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핀잔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스쳤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저희의 인연을 맺어준 이 고마운 공간의 사람들에게 저희의 행복을 가장 먼저 전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무지한 할아비가 이곳에서 얼마나 큰 도움과 위로를 받았는지 70평생 처음 겪어보는 낯선 세상에서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회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저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툰 제 질문에 밤늦도록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던 그분의 다정함,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만나 어색하게 웃으며 손녀 옷을 고르던 날의 설렘, 작은 꽃집에 마주 앉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며 흘렸던 눈물까지도요. 저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 남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등록 버튼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힘주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상에 저희의 사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 마치 큰일을 치른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차가운 반응이 돌아오면 어쩌나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글 아래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 일처럼 기쁘네요. 맘카페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탄생하다니 정말 영화 같아요. 두 분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손주바보 할배님, 꽃보다 은숙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악플은커녕 비웃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 하나하나에서 저희를 아끼고 저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어느새 제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흐려진 시야 너머로 댓글창이 뿌옇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육아 정보를 나누는 공간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그분의 번호를 보자마자 저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살짝 잠긴 듯한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쩜 그런 글을 올릴 생각을 다 했어요. 나 정말 눈물 나잖아요. 당신과 나의 시작을 모두에게 축복받고 싶었소. 괜찮았소? 괜찮고 말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인걸요.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큰 용기를 내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하다는 수만 가지의 말들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저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분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할머니한테 오셨어요?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그분의 품에 안기는 손녀를 보자 마음 한구석이 뻐근해져 왔습니다. 손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미리 준비해간 카네이션 한 송이를 그분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그 순간 그분의 눈에 투명한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저와 손녀 그리고 그분.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예순부터라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했던 제 황혼의 문턱에서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이막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육아 지식을 얻으려고 얼떨결에 시작했던 맘카페 활동이 제게 이토록 눈부신 사랑을 선물해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은 젊은 날 올랐던 험준한 산맥이 아니라 손녀를 위해 자판을 두드리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녀와 제 곁을 지켜주는 당신이 있으니 남은 인생의 그 어떤 길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그러나 아주 힘차게 우리의 두 번째 봄날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